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아침 8시 40분입니다. 오늘 오후 영상은 녹화가 조금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업로드도 몇 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존 추세는 아직도 유지입니다.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주식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그런 기존 추세에 아직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어젯밤이나 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은 변화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변화가 멀지 않았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기존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기존 추세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변화의 조짐들이 좀 진하게 나타난 게 어젯밤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죠. 미국 증시 어젯밤에는 이제 좀 변화의 신호가 이제 평소와 다른 게 이제 한 가지 정도 나타났는데요. 평소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가 돌았어요. 시장의 빵 크기는 그대로 있고 파이 크기는 그대로 있고 이 안에서 종목들이 서로 하루는 얘가 올랐다, 하루는 얘가 올랐다, 하루는 얘가 올랐다, 얘가 올랐다 하면서 순환매가 이렇게 돌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순환매가 아니었어요. 어젯밤엔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는 뭐였냐면은 IT 빅테크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던 러셀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리는 독특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는 순환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IT 빅테크가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더러워져서 러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죽여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순환매가 아니죠. 이거는 뭔가 평상시와 다른 어떤 변화의 사인이라고, 어떤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락 마감한 것 자체가, 그죠? 요즘 연속적으로 한 3, 4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나스닥이. 이 몇 거래일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 보인다는 건 뭡니까? 이 저항이 누적된다라는 신호라 할 수 있겠죠. 저항이 누적된다. 아, 매도세가 쌓여가고 있구나. 어딘가만 붕괴되면 와르르 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 증시 방향 전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방향 전환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지. 이거를 아직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뭔가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상치 않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럽 증시는 근데 어젯밤에도 급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맨날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하락 전환의 신호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당연히 하락 전환의 신호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전환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제가 유럽 증시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쏠림입니다. 쏠림이 이토록 심했던 거는, 이토록 심했던 건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슈팅이 좀 심해도 너무나 심하거든요. 이런 건 아무리 내가 뭐 주식을 들고 있건 상방 베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들,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정도면은 슈팅이 너무나 심한 편이라 언제든지 훅 꺾일 수 있는 뭐 그런 좀 절벽 끝에 서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약간 저의 생각에서 봤을 때 약간 코스피 2021년 1월달 이런 때 모습을 좀 약간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런 느낌. 이때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 오버슈팅 했던 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란 말입니다. 사실 거의 뭐 이 정도 급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지금 이 정도 시세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유럽 증시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강할수록 오히려 이제 꺾이기도 쉬워지는 법인데, 하여튼 얘도 그래서 뭐 사실 어떤 뭐 근거는 없지만 뭐 저의 경험상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것도 변곡에 임박했다 라고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는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젯밤 윗꼬리도 살짝 뭐 달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금리의 꼬라지나 달러의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도 좀 변곡이 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어제 급등 마감했지만 이건 급등했다라고 상방으로 우세 이렇게 봐주기는 좀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곡이 좀 임박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뭔가 이제 조금만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아직 기존 추세는 유지인데 변화의 조짐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딱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들도 어젯밤에 다른 것들도 좀 보자면요. 이 고용지표 발표됐습니다.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 예상치보다 살짝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시장의 호재입니다.
고용지표가 살짝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뭐 달러가 떨어지고 이런 요인이겠죠. 당연히 증시의 호재인데 재밌습니다. 근데 증시의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장 초반에 올랐었거든요. 크게 상승한 미국 증시는 다 떨어졌어요. 이런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지표를 매도의 재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지금 그 이야기 순서상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닌데 마침 경제지표 봤으니까 좀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그 뒤에 뭐 이 오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뭐 저 원유 재고라든가 이런 유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뭐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했네 어쩌네 저쩌네 해서 유가는 또 크게 급락을 했어요. 물론 어젯밤에 이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유가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고 하락 추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걸 정당화시키는 뭐 그런 요인이기도 하죠. 그죠? 예. 유가와 금리는 보통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니까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유가도 떨어진다.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지금 유가는 약간 좀 개별적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뭐 다른 거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국제 유가는 뭐 이런저런 요인들에 의해서 잘 하락하고 있구나. 뭐 감산 실패, 뭐 재고 증가, 뭐 이런 것들로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단 국제 유가는 잘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은 국제 유가를 뭐 달러나 이 정도 하고 연관시켜서 그냥 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아직 뭐 안전자산 선호, 뭐 위험자산 회피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주식이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까지는 아직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국제유가는 요즘에 감산 이슈, 감산 실패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하여튼 잘 떨어지고 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잘 떨어지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하게 뭐 다른 설명 붙일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살짝 슈팅기도 좀 보이긴 해요.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그 변곡 임박 뭐 약간 이런 표현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초반에서 국제유가도 사실 어제 급락 이런 게 뭐 사실 약간 속임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들은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 드디어 오랜 야근이 끝날 기미가 약간씩은 좀 나타나고 있다 싶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젯밤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장 초반에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로 인해서 다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이런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올랐다가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올랐다 다 빠졌고 심지어 저기 그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좀 의미가 큰 겁니다. 그만큼 강한 매도세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장중에 뭐 플러스 1%, 뭐 플러스 1.5% 이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살짝 장 초반에 제가 살짝 그 고민을 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러셀 지수가 1점 몇 프로다. 야, 근데 나스닥은 또 줄줄줄 하락하고 있다. 이 결과적으로 또 순환매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젯밤에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하여튼 어젯밤엔 좀 변화가 나타나긴 한 겁니다. 러셀 지수가 결과적으로 IT 빅테크에 멱살 붙잡혀서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순환매가 아니고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장중 플러스 1%, 2%까지 올랐던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전환됐다라는 거는 강한 매도세가 등장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이제 조금 하자면은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인데요.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 줄을 여기 그어놓고 있었거든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16,050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딱 줄을 그어보면요. 물론 일봉상에서 줄을 그으면 정확하게 16,050은 아닙니다. 요날 종가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16,049네요. 어쨌든 뭐 50이나 49나 대략적으로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줄 꺼놓고 여기 오면 이제 해야지, 여기 오면 이제 하방 진입해야지라고 이제 룰루라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 거의 다 왔거든요. 어젯밤에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37 뭐 이 정도에 16,037 이 정도 자리까지 어젯밤에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개장하고 나서 여기서 좀 비리비리 하다가 이렇게 빠지겠지, 여기서 좀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개장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장하고 나서 3분? 2분 3분 만에 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바로 급락이 시작이 돼가지고 못 움직였어요. 결과적으로 조금 좀 확인하는, 조금 저항 누적시키는 거 보고 움직여야지라 생각을 했는데 2분 3분 만에 막 바로 급락이 시작돼가지고 그걸 추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손이 느려갖고 못 해버렸습니다.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안타깝게, 어젯밤이 사실 진입하기 가장 결정적인 딱 그런 자리였는데, 솔직히 뭐 16,200 이런 자리에서 하방 진입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투기적이었고, 어젯밤이 솔직히 딱 진입하기 가장 좋았던 자리인데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좀 너무 빨라갖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움직임이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가 막 플러스 1%막 이렇게 나갔던, 플러스 1점 몇 프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그럼 이것도 순환매이겠구나, 또 유럽 증시도 강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차피 여기서 못 샀으면 빨리 자자라는 생각하고 빨리 자버렸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원웨이 하락으로 쭉 진행이 되더라. 물론 이걸 원웨이 하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원웨이 하락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저항이 누적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가 저항인 걸 또 알 수 있게 됐어요. 16,050인가가 또 저항인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 전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항을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있는 최근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저항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 급락을 했었던 이런 전적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방 정직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식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반발이 또 계속해서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장 급락 폭락 이런 것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답답함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뭐 잘 하신 거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죠? 뭐든 확인하고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좀 급격한 변화에는 제가 좀 아시다시피 손가락이 저도 좀 느리고 좀 많이 망설이는 편이라 갖고, 이런 경우에는 저도 대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확인하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이 모든 하여튼 투자 방법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있다고요. 바로 확인도 안 하고 어떤 이런 동물적인 감각으로 고점을 탁 잘 잡아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동물적으로 고점을 잘 잡아내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진입에서 실패가 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맨날 꼭지점을 잡으려 하니까 어디가 꼭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가 진정한 꼭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 위험 좀 더 많이 감수하니까 진입 자체에서 이상한 자리에서 진입할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고, 저처럼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늦게 진입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뭐 자리에 대한 어떤 이런 뭐 정확도 뭐 이런 거는 조금 높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보다는 좀 평상시에 좀 비싸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을 또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겠죠. 하여튼 뭐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라서 하여튼 뭐가 옳다 그르다는 없습니다. 어젯밤에 움직인 거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대응하기 좋았던 장인 거고, 이런 장이 나타날 때도 있고 비리비리하면서 제가 대응하기 좋았던 그런 장이 나타날 때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는 근데 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움직이기 좀 좋았던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어젯밤에 하락하면서도 근데 정말 더럽게 움직이더라고요. 보합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아마 아마 보합이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가 어제 종가니까 여기 어딘가 보합이었는데, 보합 붕괴시키는 것도 영 뭐하고, 붕괴시켰다 다시 올라오는 것도 뭐하고, 하여튼 어젯밤에 근데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보합이란 자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들을 장중에 정말 지지부진하게 더럽게 싸우면서 이 자리를 서서히 힘으로 이렇게 붕괴시켰다라는 거는 어쨌든 저항 누적으로서의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축축축 처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와르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약간 예전에 이런 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2022년 초에 막 16,400 이때에서 하방 진입할 때 이때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 대충 적당히 사가지고
그냥 뭐 들고 갔는데, 하여튼 이때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이제 확 빠지는 그런 어떤 그런 빠지기 직전 그런 느낌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 일주일 옆으로 기다가 하락을 해가지고 그때는 좀 수월했는데, 지금은 몇 주를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조금 더 답답하긴 하죠. 하여튼 머지않은 것 같다. 여기서 근데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조정이라고 보는 게 정석적인 관점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조정입니다. 물론 조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굉장히 느긋하게 매도세를 누적하고 있는 거라서 하여튼 이거 조정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럽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대폭등하고 있고, 금리도 좀 이따 볼 건데 금리도 막 대폭락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서 하여튼 좀 집중을 좀 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비상근무 좀 써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비록 지금 이게 비록 조정이라고밖에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저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급속한 방향전환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지만 조정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는 아직 S&P는 아직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 터치도 안 하고 있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저항이 누적되고 있는 건 맞죠. 이러다 변동성 터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이런 지루한 패턴에서는 어떤 매집, 그죠? 하방 매집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특정 가격대 오면 반등시 매도 하면서 하방 모아가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러셀 지수 30분 봉인데요. 어제 보시면 전일 고점을 장 초반에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레벨업이 됐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러셀 지수 오늘 또 레벨업 돼서 날아가겠구나, 그럼 또 순환매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회복을 하지 못하고 쭉 하락했네요. 그죠? 이게 어젯밤에 나타난 독특한 점이라고요. 어젯밤에 나타난 좀 변화의 다른 어떤 좀 변화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저항을 누적하고 있죠. 역시 중소형주의 어떤 추세적인 랠리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요까지 봤고요. 주식시장 이야기 대충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애플 어젯밤에 많이 한번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애플 얘가 꺾이고 싶으면 제 생각에 한 번 더 저항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한 번 더. 지금 보시면 애플이 이 어젯밤에도 또 많이 올라가면서 194, 뭐 거의 195 근처까지 올랐었거든요. 이 195, 194 후반 부근이 여기가 저항인지 여기가 이제 완벽한 저항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다시피 보통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확인했다 이렇게 빠지죠. 그죠? 이렇게 애플 보시면요. 오늘 밤 정도 아마 한 번 더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 전일 그 전날 194를 올랐다가 밀렸던 거 이 윗꼬리도 사실 저항 테스트로 좀 볼 수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제 한 번 더 이렇게 고점을 좀 높였었기 때문에 한 번쯤 더 꿈틀하지 않을까, 죽더라도 한 번 더 꿈틀하면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 상승적 눌림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애플 오늘 밤에 해야 될 건 그거다. 저항 테스트 한 번 더 보고 여기 못 넘어가면 이제 애플도 이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일찌감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얘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에요. 여기를 아직까지는 뭐 완벽히 깨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하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위에까지는 그냥 매집, 아래쪽으로 그냥 하방 포지션 매집 뭐 이런 구간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하방 세력들이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빅스 잘 올라오고 있죠. 하방 경직성 몇 주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루 이틀 만에 튀어오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금리 볼 건데요. 금리가 어젯밤에도 떨어졌단 말이죠.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너무 좀 슈팅이에도 지금 유럽 증시하고 비슷한 모습인데요. 방향만 반대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좀 금리나 기대감 과다 반영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에 훅 반대로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추격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래쪽으로 추격하시면 안 되고 지금 뭐 할 데가 없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좀 생각보다 좀 슈팅이 좀 심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뭐 산타랠리 기대감이니 뭐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산타랠리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늘 밤에 금요일 날 밤에도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2년물 금리도 잠깐 볼까요? 2년물 금리 뭐 보시다시피 뭐 금리나 기대감 하는데 어디에서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있긴 하죠. 이런 점들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하는데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못 빠지고 있다. 이거 금리나 기대감, 2년물 금리 하락이 사실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2년물 금리가 굳었다. 하방 경직성이 사거래일째 보이고 있다. 하여튼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어떤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실한 신호는 아니에요. 이런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일부 물증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심증에 좀 기반합니다. 물증도 없는 건 아닌데요. 물증은 좀 약하고 심증이 좀 대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인은 좀 필요하고요. 달러 인덱스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상승 추세라고 아직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여기 정도까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이런 자리까지는 좀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하방 경직성은 만들었고 바닥은 만들었고요. 위쪽으로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추세의 변화 가능성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존 추세가 바뀌어가는 좀 가장 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솔직히 왜 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해가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그냥 투기적인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나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죠. 근데 이제 그만큼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 원자재들에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여기 정도까지 딱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체크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아마 뭐 이벤트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감원, 이것도 고용지표인데 잡커츠라고 아마 요거에도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요런 것들 지켜보시면 되겠고 국채 입찰과 또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GDP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GDP 예측치 발표 이런 게 있네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근데 오늘 밤이 아니고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하다. 요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된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근데 신호 보여줬죠, 그죠? 어젯밤에 고용지표 우호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면 우호적이었잖아요. 증시 우호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거다. 저 고용지표 우호적으로 나온다 한들 주식시장의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저도 뭐 피곤하긴 한데 하여튼 어젯밤에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손가락이 좀 느린 사람이다 보니까 참 기회를 못 잡았네요. 어젯밤에 진입했으면 참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야근을 전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봤고요. 그죠? 달러 떨어지고 있다. 그죠? 달러 올라가고 유로화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 참고로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 이거 여기 지지선 없는 구간이죠. 여기까지는 지지선 없는 거예요.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추세 전환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분명히 일단 상승은 끝났습니다. 단기 하락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이런 모습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심상치 않다. 이 정도 모습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저기 달러 잘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천연가스 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오늘 밤에도 야근을 해야 된다. 왜냐? 어젯밤에 기회를 놓친 사람은 오늘 밤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인 거고요. 그 코스피 슬금 떨어지네요. 그죠? 중요한 자리를 오늘 급락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시가가 330 얼마죠? 오늘 선물 시가가 331.8이네요. 중요한 지지선이 사실 여기거든요. 이날 양봉의 시가라 보시면 돼요. 332.35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 있는 마지막 구간인데 사실 이 지지선을 지금 훼손시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9시 5분입니다. 모릅니다. 이거 원웨이 급락도 근데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이 조건상으로는 가능도 한 조건이긴 해요.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상 지금 다시 332.35를 여기 돌파 한착하고 있죠. 이렇게 제 생각에 원웨이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면은 아마 이 자리를 이렇게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그만큼 어떤 반발 매수세도 좀 크다라는 이야기고, 반발 매수세가 크면은 원웨이 하락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이 좀 나긴 하겠죠.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훼손시키면은 다음번에 급락폭락이 아니고 서서히 또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패턴의 좀 변화가 좀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 원래 붕괴됐으면 한 번에 와르르 대폭락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만만치 않게 좀 어떤 매수세도 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그 지지선을 만드는 행위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다음번에 빠질 때 서서히 찔끔찔끔 빠지게 될 그런 식으로 패턴이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지금 테스트 좀 잘 보시고요. 하여튼 빨리빨리 여기 332.35 이 자리를 빨리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착하지 못하면은 오늘 급락도 쏟아질 수는 있습니다. 원웨이 하락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으니까 원웨이 하락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이 자리 싸움 잘 봐야 된다고요. 이 자리 싸움이 잘못되면 원웨이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 싸움이 잘 되면 이제 원웨이 하락도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뭐 사실 급락폭락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한 조건이라 얘는 뭐 위로 저항 아래로 지지선 워낙 많아서 움직이더라도 찔끔찔끔 그런 상황이라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환율 잘 올라가고 있죠. 이상한 거 없죠. 하여튼 방향전환의 냄새는 솔솔솔 나고 있습니다. 냄새는 솔솔 나는데요. 아직까지 뭐 뚜렷한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뚜렷한 신호 이런 건 잘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332.35 지금 테스트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코스피가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일단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정도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 붕괴되는 거니까 이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좀 완벽하게 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단기 하락 정도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은 좀 늦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